12쪽인 거죠, 여기. 36번은 세 점을 꼭지하는 삼각형의 외심, 그러네요. 36번이 세 점을 꼭지하는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외심좌표에 대해서 A하고 B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외심은 외접원인 거잖아. 외접원의 중심. 세점좌표가 원 위에 있다는 건가? 한 점 좌표는 마이너스 2컴마요. 또 한 점 좌표는 4컴마요. 또 한 점 좌표는 2컴마4라는 점이 있다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또 다른 점의 좌표 2컴마4라는 점이 있다고? 지금은 이 삼각형의 외심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거든? 그럼 외심이면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점 좌표가 P라며. P는 A, B고. 그럼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식을 세우거든, A, B에 대한 식을. 반지름 길이 값이 똑같은 건가? 그러면은 이 세 군데 반지름 길이 값은 똑같으니까 PA 값이랑 PB 값이랑 PC 값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차피 루트가 있을 거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버리려고. 그럼 PA의 제곱이 누구야? PB 제곱의 값은 PC 제곱의 값은 네. 이제 식이 생겼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똑같다고 놓을 대상. 근데 산수밖에 없어. 이거 산수하고 이거 산수해서 A, B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산수한 중이야.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지워지고 여기 있는 모든 값을 왼쪽으로 이항하려고 해.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숫자는 왼쪽에 4 있고 오른쪽에 4하고 16이 있거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2야. 이번엔 이거 계산하려고 하거든.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지우려고 왼쪽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넘겼더니 4A 마이너스 8B가 있을 거고 4하고 16하고 16 중에 16하고 16은 지워지니까 왼쪽에 4가 있거든. 그래서 A-2B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 이제 연립하면 AB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된 거 맞아요? 뺐더니 3B의 값이 3이고 B의 값은 1입니다. A 값도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빼기 1이어서 0인가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같다라고 놓을 대상이 필요한데 같은 녀석의 값은 반지름 길이가 똑같은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83. 좌표 평면에 A점 좌표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외심이 BC 위에 있습니다. 그 외심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의 값이 필요합니다. 외심이라고 하니까 외접원이 있을 거고 음, 네.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BC 위에 저 점이 있다고. 그럼 중심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2,1 이런 데가 B점, C점인가 봐. 근데 A점도 원 위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직각삼각형이 외심이 빗변에 중점이 있는 거 알고 있니?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근데 A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그럼 이런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게 반지름인가? 중심에서부터 A점까지가 원의 반지름이네. 반지름 몇이야? X길 뺐더니 3이고 Y길 뺐더니 2여서 3의 제곱,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13인 것 같아요. 아직 이 연산이 느린 이유를 모르겠다. 되게 빨라야 될 텐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구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피타고라 정리에 따르면 이거 자체가 BC의 제곱인가?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13이겠죠.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루트 13이겠죠? 그래서 BC라는 길이의 값은 2루트 13이네. 이걸 제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 곱하기 13이니까 92. 또 풀어야 될 거는 92번. 92번은 두 점 좌표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가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시점이 두 개 있는데 그 시점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시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거는 몇 대 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거든. AB 대 BC의 값은 몇 대 몇인 거지? 근데 AB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AB의 길이 구하는 중이야. 빨리 할까요? X길 뺐더니 2, Y길 뺐더니 4. 2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20?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이 연산은 되게 빨라야 돼요. 너가 정신만 차리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2루트 5라고 하니까 BC의 길이의 값은 5루트 2라는 얘기 같다? 점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A점 좌표하고 B점 좌표가 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은 2루트 5라고 합니다. 근데 C점 좌표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여기 AB 길이는 2루트 5였을 때 BC 길이는 5루트 5? 여기가 2대 5? 여기가 2대 5? 그러면 A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2하고 7? 7하고 2? A에서는 7, B에서는 5? A점 좌표 1,3이라는 점이랑 B점 3,-1이라는 점에서 7대 5만큼 떨어진 점이야?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네, AB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점이네요. 이 점을 구하려고. 또 한 녀석은 AB의 길이가 지금 2루트 5인데 BC의 길이의 값이 5루트 5일 수 있죠. 이런 점 좌표가 그럼 여기서는 5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3루트 5만큼 떨어져 있나요? 그럼 A에선 3칸, B에선 5칸 떨어져 있는 거네. 3대 5. 이런 거 맞아요? 이번엔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지금도 AB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외분점만 두 개 구해서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분점 우리 구할 줄 압니다. C1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외분점은 빼죠. 근데 방금 같은 실수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자 계산이려고요. 항상 몇 대 몇 중에 앞에 있는 거랑 먼저 곱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수가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2분의 21 빼기 5니까 2분의 16? 8? 2분의 마이너스 22? 두 번째 C2 구하고 있습니다. C2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8? 이제 정과점사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죠? X를 뺐더니 Y를 뺐더니 따라서 500이니까 16토인가요? 자, 그 다음 표현이 몇 번이죠? 94. 94번은 A점 좌표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두 변 AB하고 AC의 중점을 M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요 녀석은 더해서 2, 이것도 더해서 4가 되는데 근데 무게중심 좌표가 필요합니다. A점 좌표의 값은 1,6이고요. B점 좌표는 누군지 모릅니다. C점도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알려준 거는 중점 좌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점 좌표의 값이 x1, y1이라고 얘기했고요. 중점 좌표의 값이 x2, y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준 거는 x끼리 더한 녀석과 y끼리 더한 녀석의 값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가 필요한 건 무게중심이지 않아요? MN을 연결하게 되면 MN의 중점에 잡혀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은 지금 높이에 해당한 녀석의 값으로서 이런 A점 좌표하고 이 점을 연결 좀 하려고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H라고 한다면 AG 대 GH는 몇 대 몇이야? 여기 A 대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중점하고 중점을 연결했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은 BC하고 평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몇 대 몇이야? 여기가 몇 대 몇이죠? 여기는 1대1이겠다.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3칸? 3칸이라고 해볼까? 여기가 3칸, 3칸이면 여기는 몇 칸, 몇 칸이라는 얘기야? 전체가 6칸이면 몇 칸, 몇 칸이라는 얘기야? 네, 4칸하고 2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2칸이었을 때 여기는 4칸이고 3칸이니까 여기는 1칸인가? 여기는 3칸이고
여기가 3대 1대 2가 되겠네? 우리 이 점 접수 누군지 아니? 이 점을 D라고 할게요. 이 점 좌표는 MN의 중점인가? 그럼 MN의 중점이 누구야? 근데 우리는 G가 필요하지. G라고 하는 세계값은 A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고 D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 A에서는 4칸? D에서는 1칸? 4칸하고 1칸 떨어져 있는 건가요? 내분점인가요? 외분점인가요? 산수하면 무균식 구할 수 있겠네? 머리 노나요? 되신 거 맞으세요? 산수의 때 앞에 게 3분의 3인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녀석 값은 3분의 이건 좀 어려워서 다시 좀 복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아까 네. 3으로 나눴었잖아요. 3으로 나눴었잖아요. A, D를 3으로 치고 네, 여기가 1대1이기 때문에 네. 2칸 대 2칸이라고 할 수도 있고 3칸 대 3칸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2대1이었니? 2하고 1을 더하면 3, 1하고 1을 더하면 2,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가 6, 그래서 전체 칸수를 6칸이라고 놔야지 여기가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6등분 했다고 생각하고 풀었어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96번은 세 개의 양수 ABC가 있습니다. 세 양수 ABC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는 서로 다른 4점 좌표가 있고요. 사각형 OABC가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였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름모 하나 그리고 시작할까? 이런 기능이 있나? 에이, 이런 기능이 없네. 쌤 마름모 잘 그려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 마름모야? 마름모는 평행사변이라고 할 수 있니?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니? 마름모는 내변 길이가 똑같죠? 나한테 ABC를 구하라고 합니다. ABC가 궁금한데 여기는 이 선이 있죠?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합니다. Y좌표가 5만큼 커졌으니까 이것도 Y좌표 5만큼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C값이 누구예요? 12. X의 값은 5만큼 커진 거니? X의 값도 5만큼 커지면 좋겠다. 이제 식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거든? 식 하나를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뭘로 식을 세우면 좋지? 중점이 일치한다고 놓고 풀어볼까? 이거의 중점과 이거의 중점? X좌표끼리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려고요. Y좌표끼리 똑같다고 놓으려고요. 이게 값이 에이 중점이랑 해봤자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그럼 뭘 사용하지 이제? 전사예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OC 길이가 몇인데요? 네. 그러니까 쌤은 이게 너가 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 점과 점 사이의 길이는 x끼리 2개 빼서 제곱하고 y끼리 2개 빼서 제곱에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연산을 빨리빨리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지훈아. 그래서 뭐야? 네. 그럼 다른 변의 길이 값도 루트 50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길이 값도 루트 5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는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리가 몇이죠? 이게 50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a가 누구란 얘기야? a가 1이면 b의 값은? 다 구했네? a, b, c를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이웃한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통해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좌표 평면에 P점하고 Q점이 있는데 각 POQ라는 각의 이등분선과 PQ하고 만나는 교점이 X좌표가 A분의 B입니다.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O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원점이래요. 3,4라는 점이랑 12,5라는 점이 있습니다. (12,5) P점은 3,4 Q점 좌표값은 12,5라고 합니다. 어떤 선을 그으라고? 누구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POQ랑 각을 절반으로 쪼개는 선이 있다고? 그때 만나 생기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각의 등분선하고 PQ라는 선이 만나는 점이야? 난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해.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한데 그것만 구하면 된대요? Y좌표 필요 없대요? 네. 그러면 각의 등분선의 성질이 뭐가 있지? 여기가 길이가 몇이야? 모처럼 빨리 했어. 여기는 몇이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5대 13이면 여기도 5대 13이겠군요?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그럼 내분점만 구하면 되겠네. Y좌표는 필요도 없다며. X좌표만 구하라고? 3하고 10이라는 X좌표들을 5대 13으로 내분하는 값이 필요한 거죠? 그때 X좌표의 값이 A분의 B입니다. 나 내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18분의 몇 대 몇 중에서 5랑 먼저 곱하는 거 맞았으니까 60? 그럼 18분의 99면 약분돼요? 답은 뭐래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잘해가지고 왔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직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줄 생각이거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직선을 배웠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직선은 비례관계에 있는 직선을 배운 적이 있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녀석은 x하고 y가 비례관계에 있다, 정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걸 배웠거든?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일반적으로 원점을 지나겠죠? 원점을 지나면 x 절편이 누구야?
y절편은 절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안다는 얘기네. 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이 절편값이지. x축과도 0에서 만나고 y축과도 0에서 만나니까 x절편 0, y절편 0. 원래 뒤에다 쓰는 숫자가 y절편을 쓰는 거 알고 있나요? m값은 기울기인 거 알고 있나요? 근데 이 선을 살짝 움직이면 y절편이 달라지는 건가? 기울기는 m인데 이 점 좌표가 n으로 바뀌었어. y절편이. 그럼 식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게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 되는 선인가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기울기의 양수라고 하는 것과 기울기의 음수인 걸 구분할 수 있나요? 기울기 양수 음수가 구분이 안 돼? 기울기의 양수면은 x가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는 게 기울기의 양수고요. x의 값이 커질 때 y 값이 작아지는 게 기울기 값의 음수입니다. 자, 이 녀석은 x절편이 누굴까요? 자, 여기서 x절편이 누굴까요? x절편을 구할 때는 y한테 0을 대입한 x의 값을 구합니다. x축이 y가 0이 되는 점들의 모임이거든? 이거는 y좌표 0인 점이기 때문에 y한테 0 대입해서 x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x가 누구예요? y한테 0을 대입한 x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x가 누구일까요? y한테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누구일까요? 그 값이 마이너스 n분의 1인가요? 우린 저걸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네가 저번에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직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절편값이 필요합니다. y절편이 누구죠? 4. 뒤에 따로 써있는 숫자가 y절편 또는 x한테 0 대입해서 나오는 y의 값. x가 0일 때 y의 값이 4인가요? x절편은 누구죠? 네, y한테 0 대입했던 x가 2라고요? 그렇게 축과 만나는 점이 누군지만 알면 그 녀석을 연결만 하면은 그게 직선인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건 기울기의 양수예요, 음수예요? 네, 이건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그린 선이 있으면 이 선은 기울기의 양수야, 음수야?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양수입니다. x축과 똑같은 녀석은 기울기가 0입니다. 기울기 양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기울기가 1인 녀석, 기울기가 2인 녀석, 기울기가 3인 녀석. 그런데 이때는 기울기가 빵인데요. 이때 기울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런데 이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이렇게 가팔라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가 크고요. 마이너스 1이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크고요. 기울기가 음수였을 때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더 가까이 가는 거네? 되는 거 맞나요? 하지만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는 기울기가 커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군요. 여기서는 더 가팔라지는 거네, 기울기가 클수록. 음수였을 때는 완만해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을 배우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m이라고 얘기하고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얘기하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라고 하셨죠? 이 점 좌표가 1,2고 이 점 좌표가 3,4라고 한다면 3,5라고 6이라고 할까? 그때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x의 값은 a에서 b로 갈 때 2만큼 증가했니? y의 값은 4만큼 증가했니? x가 바뀔 때 y가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분수로 표현한 녀석의 값이 기울기야. 이 선의 기울기의 값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자, y절편의 값은 따로 써있는 녀석이라고? x절편은 누구라고?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기울기의 값이 m이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어. 직선이 지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직선이 지나는 점이 x1, y1이라고 한다면 그때 직선의 방식이 궁금하거든?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이건 딱 중학교 실력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기울기가 m이니까 x 앞에 m이라고 쓸 거거든? 근데 여기 들어갈 숫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 들어갈 숫자가 누군지만 알면 좋겠는데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면 그 점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 알고 내려가는 건가요? 자, 그러면 y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mx1 플러스 n이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인가? 이 값을 n 대신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는 직선이 나오겠네? 그러면 그 직선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 집어넣게 되면 m으로 묶어줄 수 있니? m으로 묶어주면 x-x1? y1을 쓰면은 여기는 오른쪽에 플러스 y1인데 이 양이 좀 마이너스 y1인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1은 이항했고 m으로는 묶었어. 요게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이야. 여기다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지금부터 직선을 만들 거야.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직선을 구할 때는 기울기 값이 만약에 3인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일단은 y에서 y좌표 뺄 거야. 기울기 쓰고 x에서 x를 뺄 거야. y에서 y좌표 뺄 거고 x에서 x좌표 뺄 거고 바로 앞에는 m이 있어야 되는 거네. 선생님 여기다 대입밖에 안 했는데 y에서 y좌표 뺐고 x에서 x좌표 뺐고 바로 앞에는 기울기를 곱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세 번째는 두 점 좌표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되기 때문에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누군지 묻는다면 두 점은 x2, y2가 두 점이거든? x1, y1, x2, y2가 두 점인데 이거 두 개 알 때 직선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기울기가 있으니까 x 앞에 m이라고 썼잖아. 근데 지금은 기울기를 모르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거든. 그래서 기울기를 만들면 돼. 기울기가 x1 그 다음은 네, x1에서 x2를 뺐으면 분자는 y1에서 y2를 빼야 돼.
만약에 선생님이 x2에서 x1을 뺐으면 y2에서 y1을 빼야 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은 이 점을 지난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점을 지난다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럼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점을 지난다고 한다면 y에서 y1을 뺄 거고 기울기는 방금 구했고 x에서 x1 빼겠다고 이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기울기를 만들어서 푸세요. 여기는 x1, y1 대신에 x2, y2를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라는 점이랑 3,6이라는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이 궁금합니다. 기울기가 없습니다. 기울기 만들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1.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가지고 4라고 썼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4라고 써야 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걸 썼으면 앞에 거에 뒤에 거 뺀 걸 써야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기울기 값은 1입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앞에 걸 선택하든 뒤에 걸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앞에 걸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기울기도 알고 있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y에서 y좌표 뺄 거고요. 기울기 쓰고 x에서 x좌표만 뺄 겁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3이 되니 지원아,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 머리는 쓰면 쓸수록 빨라지고 쓰면 쓸수록 집중력도 향상되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너무 더뎌. 이것보다 조금 더 집중력을 향상시켜봐, 스스로. 마음을 먹어봐.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갔습니다. 네 번째는 x 절편의 값이 a, y 절편의 값을 b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x절편 누구한테 빵대에서 얻는 거라고? 그럼 x절편 좌표는 a, 0이라는 점이 x절편이었겠네? y절편의 값이 b가 되면은 x한테 0 대입했으니까 0, b가 y절편인 거네?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만들자. 기울기 만들면 마이너스 1. 네, 맞습니다. 이게 y절편이라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기울기 알고 y절편 알고 있다고? 네, 이거 맞아요? 1번에다 적용했는, 1번에다 적용한 건데?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1번에다 적용했는데, 쌤이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구하면 돼,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쌤이 b로 나누기 좀 해볼 생각이야. b로 나누기 하면은, 이렇게 되니? 네. 요 음수인 녀석만 이항해주면, a분의 x, b분의 y가 1이라는 식이 나오니? 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어. x절편에 해당하는 숫자는 x 밑에, y절편에 해당하는 숫자는 y 밑에 두 개 더하고 1이라고 쓰기. 이런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직선 크게 이 직선의 방식 4개를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 지금 하려고 하거든? 기울기하고 y절편 할 때,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의 좌표 할 때. 두 점 있으면 기울기 없으니까 기울기 만들어서 직선 구하기. 절편들은 x절편은 x 밑에, y절편은 y 밑에 쓰고. 오른쪽은 1입니다. 이 4개 연습하겠습니다. 4번은 항상 네. 방금 선생님 증명했잖아, 문자로. 증명했으니까 이제 이건 공식인 거네. 자, 첫 번째.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쓰고 x에서 x표를 빼면 되겠네요.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오른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왼쪽은 음의 방향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이 x축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선이 있습니다. 보통 각도를 주면은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도가 45도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것 자체가 탄젠트 45도랑 똑같습니다.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탄젠트 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45가 기울기입니다. 탄젠트 45가 누군지 알아요? 드3. 선분의 길이의 비는 45도일 때 1대1 때 루트 2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은 1입니다. 탄젠트 45도가 1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 1입니다. 지난 점의 좌표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식을 정리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y는 2x, Y 플러스 얘는 식을 정리했더니 y의 값은 x-1인가요? 축의 평행한수는 조금 특이해요. 이건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x축과 y축이 있는데 지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1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선이 있긴 한데 그 선이 x축에 평행하대? 그럼 x축에 평행한 상태로 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선은 누가 될까?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9,1, 마이너스 8,1, 0,1, 1,1 이런 점들을 지나는 선이겠지? 여기는 모든 점들은 특징이 뭐야? Y y좌표가 다 1인 점들의 모임인가요? 두 번째, 4,-7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데 x축의 수직이라고 하는데 4,-7은 한 여기쯤 있을 것 같다. 4,-7을 지나는데 x축의 수직이라고? 그럼 x축의 수직인 선은 이런 선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4,-7, 4,빵, 4,3, 4,5 어떤 특징이 있지? X점. 네, x좌표가 4인 점들이 모이면서 x가 4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첫 번째 건 y가 1인 녀석이었고 이 녀석의 값은 x가 4인 녀석이었습니다. 두 점 좌표를 주고 나서 직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누구죠? 7. 네, 기울기의 값은 7입니다. 지나는 점은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거 선택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그래서 y는 7x 마이너스 2. 만약에 지나는 점의 좌표를 4,1을 선택해서 y에서 y좌표 빼고 x에서 x좌표 빼도 답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절편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절편값이 주어진 직선이 있고요. x절편은 x 밑에, y절편은 y 밑에. 매우 단순하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y의 값이 이 항에 때문에 마이너스 7분의 1 x 플러스 1인가?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있습니다. 7x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했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x절편인 것 같은데? 6,0? 이게 y절편인 것 같은데? 0,5? 기울기가 누구죠? 근데 계산할 필요가 없죠. x절편 x 밑에 y절편 y 밑에 쓰면 되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5분의 y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x?
양변에 5배 하면 되나? 무슨데? 방금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걸 좀 해야 되거든? 저기 길, 응? 길, 기울기 한 번만 다시 보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여태까지 기울기 잘했는데? 갑자기 왜 기울기가 왜? 앞으로 기울기 계산한 거는 앞으로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기울기 적어도 한 30번은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이걸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기울기가 누군지 y절편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써 있으면 이런 녀석은 기울기나 직선을 알 수가 없어. 이걸 직선의 방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럼 일반형이 나오면 식만 조금만 정리하면 by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인가? 그럼 b로만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니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기울기가 누군지 y절편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일단 그것부터 연습 좀 해볼까? 그림을 그리세요. y가 마이너스 4분의 x인가요? 0 대입하면 0 나오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은 오른쪽 4칸 갔을 때 밑으로 1칸 가는 그림이거든. 세 번, 무슨, 이런 거 맞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것만 해볼까요? 두 번째 건 y의 값이 X,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가 지원아 너무 많아. 보통은 어느 누구도 그런 실수는 하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 또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또 자꾸 그런 식으로 정신 안 차려서. 자, 기울기가 이때 y절편이 누구라고요? x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y절편 1이고요. 두 점을 연결한 선만 그리면 돼요.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면은 위로 1만큼 가니까 2분의 1분의 1의 값도 2인 거죠. 다음에서 이런 조건만 있을 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맞춰보세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by의 값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 y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거든. 이것들의 부호나 값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거의 부호가 이거의 값은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걸 알고 있군요. 하나만 정지,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이 Y절편인데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란 얘기군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군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기울기 값이 음수라면서요. 몇 사분면을 지나죠?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납니다. 근데 119번은 기울기의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
y절편의 부호는 뭐가 되죠? 플러스. y축과 만나는 건 양수인 부분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이런 데 있다는 얘기네. 네, 기울기 음수라고요? 지난 수사 보면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쌤이. 이건 어려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괄호 플러스 k 괄호가 0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중이야. 지금 포인트는 괄호 플러스 k 괄호가 0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야. 쌤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이거든. 괄호 플러스 k 괄호가 이 속에 x-3 들어있고 y-2가 들어있다면 k한테 뭘 집어넣어도 0이 나오려면 k한테 1을 넣어도 0, k한테 2 넣어도 0, k한테 마이너스 5를 넣어도 0, 100을 넣어도 0이 나오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어. 그게 이거니?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x는 2여야 되고 x는 1이어야 되고 y는 2여야 되는 거니? x의 값은 1이어야 되고 y의 값은 2여야 된다고?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어야지만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모두를 만족해야 돼. 그럼 둘 다 모두를 만족하는 녀석은 요 1,2만 둘 다 모두를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모가 의미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모는 x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 y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네모는 직선이야. x의 1차항과 y의 1차항으로 구성된 녀석의 값은 직선이라고. 우리 지금 내내 그거 하고 있지 않았어? x가 하나, y 하나 있으면 1차식이지 않았어? 이게 다 직선인 거고 지금 직선 공부하고 있잖아. x 하나, y 하나니까 얘는 직선이야. 그런데 어떤 직선이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빵이 되도록 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선생님 그려볼게. 저 점 지나는 직선. 얘도 이 점 지나는 선이야. 얘도 이 점을 지나는 선이야. 1,2 지나는 선, 1,2 지나는 선.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1,2라는 점을 지나는 선은 한두 개가 아니야.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해. 네모가. 네모가 의미하는 것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각각 빵이 되도록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 이 모든 선을 네모가 지칭하고 있어. 이 네모는 괄호 플러스 k 괄호라고 되어 있니? 이거는 지금 x의 1차항과 y의 1차항으로 구성된 직선이야. 근데 이 네모란 직선은 k가 뭐가 되든지 간에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어야 되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이 네모야. 선생님이 첫 번째 직선의 그림을 그리려고 절편값 구하고 있거든. 첫 번째 직선의 x절편은 x 마이너스 x절편은 y 선생님 말 안 듣고 있어요. 지원아, x절편은 y한테 0을 대입해서 구한다고? 어 근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 y절편은 누구라고요? x절편, y절편 다 2가 되는 직선이 첫 번째 직선이라고? 자, 두 번째 녀석의 값은 x절편이 누구야? y절편 누구지? 마이너스 6 지금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2,0인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네모가 표현해. 네모가 의미하는 녀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모든 녀석을 다 네모가 표현해. K라는 값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직선이 될 거야.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이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답이 아니요. 지금 네모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선생님 설명해 드린 거야. 네모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요구한 거는 네 말이 맞네. 이 문제에서는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니까 이 점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저렇게 풀면 말처럼 썬들 조금 더 배워야지 조금 더 파악이 될 것 같아. 지금 문제가 구라고 하는 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모든 직선이 지나는 점은 2,0인 거지 지금. 네, 그거만 답하면 돼 지금은. 근데 이게 조금 더 활용된 문제들이 생길 거거든. 두 직선의 교점과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그 직선 중에 3,4를 지나는 직선만 구했으면 좋겠대. 그렇다면 나는 두 직선의 교점이 필요하긴 하겠다. 그 교점하고 이걸 연결해서 직선 구하면 되거든? 그런데 선생님 방금 전에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식은 이 네모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이라고? 그 무수히 많은 선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유독 3,4를 지나는 선을 구하래. 그럼 얘가 지금 네모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인데 3,4를 지난다면 3,4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네? 3,4 대입하고 있어 지금. 7 마이너스 K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야? 7 그러면 K라고 하는 값이 7이면 K가 7이면 원래 네모는 K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네모가 이야기하는데 K가 달라지는 녀석이 아니고 7 대입한 녀석이라면 그거는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3,4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 여기다 7을 갖다 대입했습니다. 2x, 28x, y, 마이너스 21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러면 10으로 나누기 해주고 2항 해주면 2y가 3x 마이너스 1이거든? y의 값은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게 답이야. 또는 답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써도 괜찮아. 일반형, 표준형. 둘 중에 답은 뭐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이해된 거 맞나요? 더 욕심내지 말고 오늘은 조금만 해야 되겠다. 나눠서 하겠습니다. 직선은 양이 많아서 직선은 2번 나눠서 하고요. 원도 2번 나눠서 할게요.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설명할 건 다 설명해 줬거든. 뒤에 조금 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두 점 좌표를 있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가 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기울기의 값은 4라는 얘기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중점이라고. 그 중점 좌표가 누군데? 더한 건 6, 2로 나와서 3. 더한 건 마이너스 2, 2로 나와서 마이너스 1.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 지금 템포가 너무 느려. 중점 따위를 구할 때는 엄청 빨리 구할 수 있어. 선생님이 중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하지? 라고 계획을 세우면 참 좋을 건데. 자, 직선 구하고 있습니다. 직선이 누구라고요? y에서 y좌표 뺐어? 그래서 4, x, 빼기 4. 따라서 y는 4x, 마이너스 13.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a,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a가 누구인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구하려고 합니다. 직선 구합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기울기부터 구했습니다. 기울기가 누군데요? 지나는 점은 둘 중에 누구로 하실 건데요? 직선 구하고 있습니다. b 마이너스 4, x, 아니, x 마이너스 1, x, x.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굴 지나요? 마이너스 6. 그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a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a가 누구라고요? 쉽죠? 아니죠? 안 쉽다고 진짜로?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거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 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야. 중학교 2학년 놀았구만. x의 평값이 2가 되고 y의 평값이 5가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4,1을 지납니다. a가 누구인가요? x절편은 x 밑에, y절편은 y 밑에. 네가 아까 오른쪽에 항상 1이냐 물어봤잖아. 근데 왜 0이라고 얘기해? 4하고 a 대입하고 있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네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어떤 세 점의 좌표가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한다면 일직선 위에 A점, B점, C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선의 기울기는 항상 똑같은 기울기를 갖습니다. 즉 여기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AB에서의 기울기하고 BC에서의 기울기는 같아야 됩니다. 심지어 A하고 C 사이의 기울기도 같아야 됩니다. 같은 선 위에 있으니까요. 모든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를 똑같다고 놓고 K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AB의 기울기부터 구할까? 선생님이 B에서 A를 빼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C 7 마이너스 K는 이번엔 BC의 기울기 값을 똑같다고 놓을 건데 C에서 B를 빼서 구할까? K 마이너스 대각선끼리 곱하죠. 분수끼리 똑같을 때는. 그럼 이쪽 대각선으로 먼저 곱하고 있습니다. K 제곱 마이너스 9K 1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갑자기 빨라졌다. 직선은 느린데 방정식은 또 빨리 하네. 이항했습니다. K 제곱 마이너스 8K 16 그 K 값이 누구라고요? 3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지, 직선이? 중심 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2등분하려면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었을 때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 삼각형의 넓이에 2등분한다면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야 됩니다. 또는 한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넓이는 2등분 됩니다. 시점은 중심까지 한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아니,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꼭지점을 지났을 때는 그렇습니다.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에는 무게중심을 지나지 않고도 넓이 2등분할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 안 지나죠, 지금. 이때는 무게중심을 안 지나고 넓이 2등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좀 치우치고 그건 지가로 조정이 되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지가 넓이 똑같은 거 맞추면 되잖아. 무게중심을 안 지나도 넓이 2등분 될 수 있다고. 한 꼭지점을 지났을 때만 무게중심을 지나야지 넓이는 2등분 됩니다.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녀석은 여기 넓이도 구하고 여기 넓이도 구해서 똑같다고 놓으면 되겠네. 아니면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고 풀어도 되겠다. 세 점 좌표가 숫자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에서 넓이를 B점을, 꼭지점 B를 지난다고 얘기하는 B점을 지난 직선이 넓이 2등분 한다면 직선 L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무게중심을 구해도 괜찮고 A씨의 중점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무게중심 구하고 싶다고요? 무게중심 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7 3분의 7이라고? 맞네요. 8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 녀석만 구하면 된다고? 기울기 구해야 되겠네? 기울기는 B에서 G를 빼자. 3분의 8 3 그래서 2인가? 그럼 기울기가 2가 되고 지나는 점은 5,8? 따라서 y의 값은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아까 했던 똑같은 겁니다. 다음 조건을 주어져 있으면 이 조건을 가지고서 몇 사분면을 지났는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 되겠구나. b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걸 b로 나누겠습니다. 요거의 부호를 조사할 수 있나? ab 곱해서 음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플러스야?
기울기는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네? 그 다음 B분의 C의 값은 B의 값은 빵이 될 수 없습니다. B가 빵이니까 빵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BC 곱해서 빵이라는데? C가 0인가요? 얘가 그냥 0인가요? 그럼 원점을 지나겠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값이 양수인 선이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나요? 3. 다음에는 직선이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K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EX, Y 플러스 3은 K를 가지고 있습니다.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의 값은 EX, 3Y, 마이너스 7은 K가 없습니다. 이 식입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는 식입니다. 이 식은 네모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이 각각 빵이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선이라고, 이 네모는 그 교점을 꼭 지난다고.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항상 지나는 그 점을 구하래. 항상 지나는 점의 이름은 고정된 점에서 따가지고 온 정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P점은 그 고정된 점 P점, 교점 좌표 필요합니다. P점은 E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의 값을 빵이라고 놓은 녀석과 EX 플러스 Y 플러스 3의 값을 빵이라고 놓은 녀석의 교점이라고 뺐습니다. 문제는 그 P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재라고 하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40. 자, 8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다음에는 직선이 있습니다. 저 녀석의 값은 y 플러스 1, mx 플러스 1이니? 근데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누굴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까? 둘 다 빵빵 돼서 이미 뭐든지 간에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 지난다는 얘기겠네? 지금 밑줄 친 거는? 이해됐어요? 아니면 이해 안 됐어요? 항상 지나는 정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저 직선의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때는 미지수 m으로 묶었을 때 그 m으로 묶어진 녀석의 값이 빵 되는 값을 구하고 그 값을 대입하면 이거 다 지워지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남나요? y의 값이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5라고 해보겠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이걸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다른 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려면 일단 a로 묶어야 됩니다. a로 묶어진 녀석의 값이 빵 될 수 있는 x의 값은? 그럼 이게 다 지워질 겁니다. 그때 y의 값은 항상 지나는 정점 좌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저 직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 지나는 직선인데 A점, B점을 이어준 직선이 아니고 3분 AB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1, 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한 여기쯤을 1,3이라고 하겠습니다. 3,0이라는 점은 한 여기쯤을 3,0이라고 할게요.
선분은 두 개를 연결한 녀석의 값이 선분이고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선분이니까요.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지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정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나요? 그런데 선분 이 점을 지나는 선은 되게 많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선은 되게 많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선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선들 중에 선분 AB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선분 AB랑 만나려면 A점을 지날 때 만나는 건가? 여기서도 만나는 건가? B점을 지나도 만나는 거니? 안 만나지. 그럼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라고? 그럼 일단 이때부터 구할까? 이때 기울기가 이때 기울기는 4분의 1부터 기울기의 값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만나는 거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진짜 이해된 거 맞아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이 누구인가요? 묻고 있습니다. 그때 A, B를 계산해 주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네모만 쳐다보겠습니다. 3x-2y 플러스 7 k 곱하기 2x-y 플러스 1 괄호 플러스 k 괄호가 빵. 얘가 네모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가? 칠때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잖아. 방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네모잖아. 그렇게 써 있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고요. 말 그대로 다 써 있는데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네모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직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특히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때 해당하는 K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5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K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 그 K-1만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3x 빼기 2x여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y 플러스 6 플러스 6 똑같니? 그럼 A, B는 읽기만 하면 되겠네? A 값은 1, B는 마이너스 1. 답은 좀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는 녀석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유형 10번까지 전까지만 했거든? 오늘 숙제는 유형 9번까지만 숙제야. 지금은 두 번째 문제 풀어주세요.